여보, 처음 뵙겠습니다. 남해 해양경찰 임관식 한가운데서 한서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5년 전 태풍 속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똑같은 얼굴로 바로 제 눈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서진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공손하게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어떻게 다른 이름과 삶으로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사연과 같은 기적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보, 오늘도 결국 나 혼자 왔어요. 남해 해양경찰 임관식은 이미 한창이었습니다. 겨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천막 자락을 스쳤어요. 하지만 서진의 귀에는 음악도 사회자 목소리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직 부모석 맨 끝줄, 옆빈 의자 등받이에 부자가 붙어 있었어요. 남편이 바다에서 사라진 지 15년. 그동안 저 자리는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기대거나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서진만 혼자였습니다. 15년 동안 늘 그랬어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축하 자리인데도 목이 먼저 뜨거워졌어요. 기쁜 날인데 눈물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외로웠어요. 앞줄에 정복을 입은 신임 경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강지우라는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진의 아들이었죠. 아들의 어깨를 보는 순간 여러 해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 알바 끝나고 젖은 작업복 그대로 현관에 들어서면 잠도 안 자고 기다리던 아이가 달려와 안기던 날들. 피곤해도 엄마 나 꼭 해경될 거예요 라며 웃던 얼굴. 태풍 뉴스만 나오면 잠도 못 자고 창문 앞에 서서 바다 쪽을 바라보던 나날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우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는데도 아빠처럼 바다를 지키겠다고 말하던 아이. 그 아이가 정말로 저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이 커질수록 불안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바다가 남편을 데려갔던 기억이 아직 몸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지우가 저 정복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날이 올 거예요. 파도가 높은 날도, 태풍이 오는 날도, 남편이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날에도 지후야, 제발 아무 일 없기만 해라. 입 밖으로는 못 내뱉는 말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무릎이 옷감이 구겨졌어요. 임관식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 목소리가 울렸지만 서진의 관심은 여전히 아들에게 묶여 있었어요. 해양안전재단 오태성 이사장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도 기계적으로 두세 번 손뼉을 마주쳤어요. 뉴스에서 봤던 얼굴이었지만 지금 자신의 마음에는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만은 우리 지우 생각만 하자. 그렇게 다짐하는데 사회자 톤이 한 번 더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임관식장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섞인 시선이 앞쪽으로 쏠렸어요. 국제해양구조연합 이도현 대표님이십니다. VIP석 가운데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진은 그냥 예의상 그쪽을 바라봤어요. 다른 부모들처럼 그저 한 번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생각이 통째로 흩어졌어요. 도윤? 이마 라인,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오른쪽 입꼬리. 정장을 입은 어깨의 각도, 서 있는 자세까지. 15년 전 태풍 속으로 떠나보낸 남편 강도윤과
똑같았습니다. 피가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목이 타들어가는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심장이 아래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머리로는 계속 부정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연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은 이미 맞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번 떠올렸던 얼굴이었어요. 꿈에서도 사진 속에서도 지후 얼굴에서도 찾아 헤매던 그 얼굴. 눈을 떼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눈꺼풀도 제대로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도연의 시선이 객석을 훑어 올라왔어요. 앞줄 부모들, 중간줄을 지나 맨 끝줄 서진 있는 쪽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불러보던 이름이 혀끝까지 차올랐어요. 도윤 씨. 입술이 그 이름을 만들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 혹시라도 그도 자신을 알아볼까 터무니없는 기대가 스쳤어요. 알아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요. 제발 나를 알아봐줘. 당신이 맞다면 한 번만 눈빛으로 말해줘. 그러나 이도연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 처음 보는 사람들을 향한 공손한 눈빛, 반가움도 놀람도 알아보는 기색도 없었어요. 마치 서진을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가 곧 다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가슴 어딘가가 또렷하게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는 살아있는 남편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을 한 남자는 자신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는 듯 했으니까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린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선을 돌려버렸으니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서웠어요.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커다란 박수 소리가 임관식장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손뼉을 치고 있었겠죠. 하지만 서진에게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처럼 흐릿하게만 느껴졌어요. 아들의 임관식,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낯선 VIP, 기쁨과 공포, 희망과 부정이 한꺼번에 뒤엉켜 가슴 안에서 서로를 밀쳐냈습니다. 착각이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버틴 세월이 한순간에 허무해질 것 같았어요. 기적이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겨우 세워둔 마음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평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서진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자신의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첫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정말 남편은 그날 바다에서 죽은 게 맞았을까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끝나고 임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무언가를 읽고 있었지만 서진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몸은 임관식장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밤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15년 전 바다로 떠난 남편과 똑같은 얼굴.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태풍이 올라오던 밤이었어요. 창문이 심하게 울리고 바람이 지붕을 긁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기상특보만 반복해서 나왔죠. 서진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벨소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막 잠들었다가 깬 목소리로 받았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굳은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분 되시죠? 그 한마디에 다리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선박이 태풍 속에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태풍, 연락 두절, 수색. 단어 몇 개만 또렷하게 남았어요. 나머지는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서진은 어떻게든 붙잡았어요. 방 안에서는 지우가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새근새근 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 아이를 깨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눈물보다 먼저 올라왔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디에 기대나 싶었어요. 며칠 뒤 작은 상자가 집으로 왔습니다. 유가족분께 인도해 드립니다. 흰 장갑을 낀 사람이 공손하게 내밀던 상자 하나.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 안에 남편이 있다고들 했지만 서진은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무게가 너무 가벼웠거든요.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지우를 키우던 사람이 이 작은 상자 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지우가 서 있었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엄마와 상자만 번갈아 보고 있었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서진은 울고 싶을 때마다 아들 얼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디에 기대나. 그 생각 하나로 장례식 내내 버텼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유골이라도 돌아와서 다행이지.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날카로운 바늘 같았어요. 무슨 복이 이렇게 야박하냐고 속으로만 수십 번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에 남은 건 서진과 지후 둘뿐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밥그릇 2개만 올랐어요. 맞은편 남편이 앉던 자리는 며칠 동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만 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새벽에는 빵집, 낮에는 마트 계산대, 밤에는 숙소 청소까지. 손이 항상 물에 젖어 있어서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병원 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병원비보다 지후 학원비가 먼저였어요. 엄마, 손 아프지 않아? 어느 날 지우가 작은 손으로 엄마 손등을 쓸어보며 물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우리 지우만 밥 잘 먹고 공부 잘하면 돼.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거짓말이기도 했습니다. 아프지 않을 리가 없었어요. 손도 아팠고 허리도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밤에 불 끄고 누우면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느낌이 밀려왔어요. 옆자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없으니까 세상이 하나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아빠처럼 바다 지키는 사람 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다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이 굳어지는데 아들이 그 바다로 가겠다고 했어요. 바다는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는 곳이야. 겨우 그렇게 말하고 서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까지 바다에 빼앗기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난 할래. 아빠가 못 돌아온 바다를 내가 지키면 안 돼? 그 말이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서진은 아이의 꿈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남편을 데려갔다고 해서 아들의 미래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그 세월이 흘러 지우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였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서진은 무릎 위 두 손을 꼭 모았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임관식장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사회자 목소리, 군악대 연주, 사람들 숨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한 가지에만 꽂혀 있었어요. 만약 그날 남편이 정말 죽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15년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혼자 울면서 버틴 밤들, 손이 갈라지도록 일한 새벽들, 아들한테 아빠 얘기할 때마다 목이 매던 순간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착각이면 허무할 것 같았습니다. 기적이면 겨우 세워둔 마음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지후 이름이 호명되고 사람들 시선이 앞으로 쏠렸어요. 서진은 눈을 꼭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떴습니다. 아들의 어깨와 그 뒤 어딘가에 있을 남자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어요. 오늘 이 임관식이 묻어두었던 모든 시간을 다시 꺼내게 만들 첫날이라는 걸 서진은 알 것 같았습니다. 임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실내 리셉션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축하 꽃다발, 웃음 섞인 목소리들. 분명 기쁜 자리였어요. 아들이 해양경찰이 됐고 그 아들의 임관식에 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진의 가슴은 전혀 다른 쪽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만 한 사람의 얼굴만 찾게 됐어요. 지후 동기 부모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애가요, 밤새워 공부를. 이제 좀 숨 돌리겠어요. 웃음 섞인 이야기가 오갔지만 서진은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귀는 멀쩡한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말들이 귀 앞에서 자꾸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은 한쪽만 쫓고 있었어요. 리셉션장 한가운데 오태성과 함께 서 있는 남자. 이도현. 와인잔을 가볍게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잔을 내려놓을 때 꼭 한번 유리잔 바닥을 살짝 치는 습관.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15년 전 부엌에서 웃던 남편이 지금 저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잔 놓는 버릇쯤이야 닮은 사람 많겠지. 머리로는 애써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더 세게 두근거렸습니다. 우연이야. 이런 건 다 우연일 뿐이야. 서진은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오른쪽부터 올라가는 것.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와인잔 대신 물컵을 찾는 입맛까지. 하나하나가 전부 남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서진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지우에게 임관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할 때 시선이 한번 스치긴 했지만 그 눈 안에는 아무 기억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고 공손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정말 나만 이러는 건가? 내가 미쳐가는 걸까? 가슴속이 뜨거워지다가 갑자기 텅 빈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데도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 여기 앉아 있으면 눈앞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았어요. 저기, 잠깐만요, 화장실 좀. 옆에 있던 다른 엄마에게 대충 말을 남기고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로 나오자 리셉션장 소음이 한꺼번에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숨이 조금 쉬어졌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니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주름 늘어진 어깨, 핏기 없는 입술. 밤샘 아르바이트 끝나고도 웃어 보이려 애쓰던 그 시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15년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그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 왜 이러지? 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만 움직였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장례, 유골함, 사람들의 위로. 그 모든 걸 근거 삼아 겨우 버텨왔어요. 남편 없는 세상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며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 모든 세월을 부정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정말 도윤이라면 15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흔들릴지도 몰랐습니다. 왜 찾으러 오지 않았냐고, 왜 혼자 살아 있었냐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살아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했냐고, 지우가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그냥 닮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요동치는 마음이 순식간에 우스워질 것 같았어요.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해서 닮은 사람한테 매달리는 한심한 여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평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확인해야 돼. 입안에서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도망치듯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얼굴을 본 이상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모른 척하고 살다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손등에 흐른 물기를 닦아내며 서진은 거울 속 자기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늘 안에 누군가한테 물어보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도연에게 바로 따질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대신 그를 잘 아는 누군가에게서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오태성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리셉션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어요.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요. 행사가 끝난 밤 호텔 라운지는 절반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잔잔한 음악만 흐르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사라진 뒤였어요. 서진은 손에 든 종이컵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컵이 구겨질 만큼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자리까지 걸어오는 데만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몰랐습니다. 물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물어보면 뭐가 달라지나. 그래도 모르는 척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오태성은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서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가 서진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어요. 심장이 목까지 뛰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VIP로 오신 대표님 있잖아요. 이도현 씨라고 하셨죠. 말을 이어가려다 목이 잠겼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조금 들어도 될까요? 오태성은 컵을 내려놓으며 서진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어요. 이도현 대표님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기울였고 이내 한숨처럼 낮은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이름이 낯설죠? 사실 그 친구도 자기 이름이 낯설다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서진의 심장이 움찔했어요. 자기 이름이 낯설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조여왔습니다. 오태성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구조대가 해안 절벽 아래에서 거의 숨이 끊어진 상태의 남자를 발견했죠. 그는 손끝으로 허공에 선을 그리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아직도 그 장면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요. 의식이 돌아왔을 땐 기억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 가족,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어요. 병원 기록엔 단 한 줄, 기억상실 추정. 서진은 숨을 삼켰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종이컵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그 구조 현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신원 확인을 위해 전국 방송, 경찰 협조, 신문 공고까지 다 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이 갈 수 있게요. 정말 최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다음 말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누가 날 찾지 않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 듣고 참 오래 생각했죠. 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미 죽은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5년 전 서진도 그렇게 믿었어요. 남편은 죽었다고. 유골함을 받았고 장례를 치렀고 그렇게 보내줬다고. 그런데 만약 그 남자가 도윤이었다면 살아있었는데 아무도 찾으러 가지 않은 거였어요. 자신도 가족도 아무도. 왜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아니, 찾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죽었다고 믿었으니까. 유골함을 받았으니까. 그게 남편의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은 혼자 어딘가에서 깨어나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건가요? 죄책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고 올라왔어요.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한테인지 세상한테인지 아니면 그냥 운명한테인지. 오태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새 이름을 줬습니다. 이도현. 이젠 새 빛으로 살아라는 뜻이었어요. 서진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새 빛으로 살아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남편 강도윤이 생전에 자주 쓰던 표현이었거든요. 사람은 바다에 한번 빠졌다 나오면 새로 태어나는 거야. 새 빛으로.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팠어요. 오태성은 서진의 표정을 눈치챘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 사람 지금은 재단과 국제구조연합 일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인생이죠. 하지만 가끔 멍하니 바다를 봅니다. 그럴 때면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서진의 목이 타들어갔어요. 기억을 잃은 남자. 아무도 찾지 않은 사람. 새 빛으로 살아가는 이름 이도현. 그 모든 말이 한 사람의 얼굴로 겹쳐졌습니다. 강도윤. 눈물이 왈칵 치밀어 올랐어요. 억지로 눈을 깜빡이며 삼켰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오태성이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봤어요. 혹시 왜 그 사람 얘길 묻는 건가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리고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테이블 위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사장님, 겨우 입을 떼며 말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이었다면 그 가족이 그를 찾으러 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오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아마 그 가족도 잃은 걸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래 걸렸겠죠. 서로가 이미 죽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칼날처럼 서진의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서로가 이미 죽었다고 믿어버렸다. 그게 바로 자신과 도윤의 이야기였어요. 서진은 남편이 죽었다고 믿었고 도윤은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기억을 잃은 남자. 아무도 찾지 않았다.
새 빛으로 살아라. 눈앞이 흐려지며 머릿속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만 맴돌았어요. 도윤 씨. 그 이름을 부른 순간 서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이야기라는 거요. 임관식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밖 바다는 어제보다 잔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 마음속 물결은 밤새 한 번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말만 맴돌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남자.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 말들이 남편 이름과 겹쳐지면서 죄책감과 분노가 번갈아 올라왔어요. 왜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아니, 찾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죽었다고 믿었으니까.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행사 담당 직원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요. 오태성 이사장님이 대표님이랑 차 한잔하는 자리 한번 만들면 어떠냐고 하셔서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생각만 하던 일이 진짜 눈앞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어요.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입안이 말라붙은 채로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거울 앞에 서보니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것 같았어요.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태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그는 서진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대표님은 곧 내려오실 겁니다. 혹시 부담되시면 그냥 인사만 나누셔도 돼요. 부담이 안 될 리가 없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마주 앉아봐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놓고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뒤 라운지 입구가 조용히 열렸어요. 이도현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어요. 어제 멀리서 봤을 때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 심했습니다. 눈매, 입꼬리, 걸어오는 자세까지 전부 남편이었어요. 어제 임관식에서 배웠던 강지후 경희 어머님이십니다. 오태성이 자연스럽게 소개를 했어요. 이도현이 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눈이 아주 좋더군요. 낯선 사람에게 받는 축하 인사처럼 공손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서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입꼬리를 겨우 올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행히 크게 티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태성이 먼저 자리를 정리했어요. 둘이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죠. 전 잠깐 전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켜주고 나가자 테이블에는 서진과 이도현 둘만 남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종업원이 다가와 메뉴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가능할까요? 서진이 먼저 말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살짝 눈을 깜빡였어요. 보리차요? 네. 바다 근처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도윤은 항상 말했어요. 바다 일하는 사람들은 속이 먼저 식는다. 그래서 집에 오면 따뜻한 거부터 마셔야 산다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리차부터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밥보다 이게 먼저야라면서 호호 불어가며 마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서진은 끝까지 삼켰습니다. 잠시 뒤 작은 주전자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보리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이도현은 컵을 집어들었다가 잠깐 멈췄어요. 손가락이 아주 잠시 허공에서 머뭇한 뒤 익숙한 모양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똑같아?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컵을 들 때 손가락을 한번 쓸어 올리듯 잡는 습관. 남편만의 버릇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작이었어요. 이도연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이런 맛이었나요?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드셔보신 것 같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낯설지 않네요.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 보는 곳인데도 언젠가 지나갔던 길 같고요. 그의 말이 끝날 때마다 서진의 가슴은 더 조여왔어요. 언젠가 지나갔던 길. 그 길이 바로 자기 집 부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매일 아침 보리차를 끓여주던 그 부엌. 남편이 오늘도 고마워라며 웃던 그 자리. 어제 오태성 이사장님께 들었습니다. 아드님, 아버지께서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네, 꽤 오래됐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형식적인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생각보다 진지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의 상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더듬거리는 위로였습니다. 서진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도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기억을, 가족을, 자기 자신을. 대표님은 잃어버린 게 없으신가요? 말을 뱉고 나서야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어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오기엔 늦었어요. 이도연이 창밖 바다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서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더 굳어졌어요. 그럼 무섭지는 않으세요? 무섭습니다. 이번엔 대답이 빨랐어요. 만약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라면 어떡하죠? 그 사람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 말은 서진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갑자기 나타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건 아닐까? 15년 동안 쌓아온 그의 삶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한국에 오시기 전 기억은 아무것도 안 나세요? 그래도 물어봐야 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이도연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다시 올렸어요. 저는 구조일을 시작한 때부터의 기억만 또렷합니다. 그 이전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단호하지도 완전히 흐리지도 않은 대답이었어요. 서진은 그 말 속에 분명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지금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이 사람의 삶을 한 번에 뒤엎을 수도 있다는 거요. 이 사람이 남편이면 나는 기적을 확인하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 새로운 인생을 부수는 걸까? 이도연이 먼저 말을 돌렸어요. 아드님 얘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임관식장에서 눈빛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태풍이 올 때마다 겁을 먹으면서도 결국 바다 지키는 일을 선택한 아이.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아빠가 못 돌아온 바다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말하던 아이. 말을 하면서도 시선은 자꾸 이도연의 손목, 눈가, 잔을 들었다 내려놓는 습관에 가 닿았어요. 확신과 두려움, 희망과 죄책감, 그 모든 게 한 테이블 위에 동시에 앉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진은 호텔 로비에서 이도연을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이도연 얼굴이 겹쳤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이도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밤새 뭔가를 고민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었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대표님, 어제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이도연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왼쪽 손목 안쪽에 화상 자국 있으시죠?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15년 전 태풍 오던 밤이었어요. 라면 끓이다가 냄비가 엎어졌거든요. 제가 얼음 찾으러 냉장고 뒤지는 사이에 남편이 그냥 찬물로 식히고 말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항이라 병원 갈 시간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고 발라주고 붕대 감아줬어요. 그 자국 아직도 남아있을 겁니다. 이도연이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내려다봤어요. 셔츠 소매 안쪽, 손목 부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끝이 흐려졌어요.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밥 먹을 때 꼭 국물부터 먼저 떠요. 밥을 말기 전에 국물 온도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어제 대표님도 그러셨어요. 이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 오른쪽 눈꼬리가 먼저 올라가요. 입보다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잠들기 전에 꼭 창문 쪽을 확인하는 습관도 있었어요. 바다 날씨가 걱정돼서 그랬대요. 혹시 대표님도 그러시지 않나요? 이도연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왜 그런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15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서진의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15년의 무게가 전부 실려 있었습니다. 이도연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알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딱 하루만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남해를 같이 돌아봐 주세요. 옛날 집, 단골 식당, 지후 데리고 산책하던 한국일. 거기 가보면 뭔가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는 곳을 가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진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포기할게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근데 만약에요. 거기서 뭔가 떠오르면요. 아주 작은 거라도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려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그러면 저는 15년 동안 혼자 버틴 게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외로웠어요.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서진의 눈빛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것들이 전부요. 이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바닥을 보다가 다시 서진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경계만 있던 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란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그리움인지. 하루요? 네. 딱 하루만요. 이도연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서진은 그 침묵 속에서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도연이 낮게 말했어요. 하루만. 서진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제 진짜 확인해야 했어요. 이 사람이 남편인지 아닌지, 15년의 기다림이 기적이었는지, 아니면 가장 잔인한 우연이었는지.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이도연은 대답 대신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수평선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일이면 알게 될까요? 이 사람이 정말 돌아온 남편인지, 아니면 닮기만 한 완전히 다른 사람인지. 서진은 그 답이 두려우면서도 간절했습니다. 남해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15년 만에 이 길을 누군가와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과요. 이도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에서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이에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어요. 차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빛바랜 대문, 기울어진 전봇대. 1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었어요. 여기서 내릴게요. 서진이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어요. 이도연의 발걸음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오는 길인데도 망설임 없이 앞서 걸었어요. 마치 이 길을 수백 번 걸어본 사람처럼요. 서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이도연이 멈칫했어요. 그제야 자신이 앞서 걷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어요. 그냥 발이 움직였습니다.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녹슨 대문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경첩이 삐걱거리는 낡은 대문. 15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섰던 그 문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서진이 멈춰섰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이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문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살았다는 겁니까? 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넘게 살았어요. 지우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요. 이도연이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녹슨 손잡이를 만졌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만져본 적 없는데 손에 익숙합니다. 서진의 코끝이 찡해졌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항상 저 손잡이를 특유의 방식으로 잡아당겼거든요. 위로 살짝 들어 올리면서 밀어야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이도연이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위로 들어 올렸어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빈집이 된 지 오래였지만 서진은 가끔 와서 풀을 뽑고 청소를 했습니다. 언젠가 지우가 이 집을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도연이 마당 한쪽을 바라봤어요. 저기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빈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15년 전에는 그곳에 평상이 있었습니다. 여름밤마다 가족이 모여 수박을 먹던 자리였어요. 평상이 있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름에 거기서 같이 수박 먹고 지우 재우고 둘이서 별 보고 그랬어요. 이도연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두통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 나가죠. 서진이 먼저 말했어요. 더 있으면 자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다시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진이 차를 몰아 항구 쪽으로 향했어요. 단골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볼래요. 이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항구 근처 작은 국밥집. 간판은 발에 있었지만 아직 영업 중이었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어머, 서진이 아니야?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모. 서진이 인사를 하고 구석 자리로 향했어요. 이도연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도연이 서진보다 먼저 특정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쪽 벽을 등지는 자리. 남편이 늘 앉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왜 거기 앉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여기가 편할 것 같았습니다.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서진은 이도연의 손을 지켜봤어요. 그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새우젓을 먼저 넣고 그 다음 고춧가루, 국물을 한번 저은 뒤에 파를 올렸어요. 똑같았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국밥 먹던 순서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십니까? 이도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믿으면서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그 희망이 지금 눈앞에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모릅니다. 함께한 10년을 키운 아들을 나눈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했어요. 살아있어줘서. 그 모순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제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도연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과거라면 저는 15년 동안 뭘 한 겁니까? 가족을 두고 혼자 다른 삶을 산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어가는 국밥 위로 김이 천천히 흩어졌어요. 창밖으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두렵구나.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15년도 그 나름의 지옥이었을 거예요. 천천히 해요.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다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냥 조금씩이요. 이도현이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인지. 감사합니다. 그가 낮게 말했어요. 기다려주셔서. 그 한마디에 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다렸어요. 15년을요. 앞으로도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이 기억을 되찾든 되찾지 못하든.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국밥을 한 숟갈 떴어요. 식기 전에 먹어요. 이도현도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어요. 창밖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온 뒤 두 사람은 항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가방 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닿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챙겨온 가족 사진이었어요. 오늘 이걸 보여줘야 할까? 아직 이른 걸까? 망설임이 계속됐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사람은 한국을 떠날 테니까요. 방파제가 보였어요. 15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배를 탔던 곳이었습니다. 서진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서진이 방파제 끝을 가리켰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콘크리트 위에 앉았습니다. 발 아래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썩, 철썩. 규칙적이면서도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항구 방송이 울렸습니다. 남해안 입항 선박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 30분 제7부두. 이도현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대표님? 서진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도현이 양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파도 소리, 방송 소리, 멀리서 들리는 백고동. 그 소리들이 겹치자 이도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어둠, 물소리,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도윤 씨,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서진의 외침에 이도현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뭐가 보였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도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둠하고 물소리하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이다. 지금 보여줘야 해.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가족 사진. 지우 중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서진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년,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 그리고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린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이 지금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15년 전의 당신.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당신이에요. 강도윤.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낯선 이름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걸까요? 이 아이가 지우예요. 어제 임관식에서 본 그 청년. 당신 아들이에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들 키우고 집 짓고 바다에서 일하고 그러다 태풍 오는 날 구조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도연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천천히 떠올려도 돼요. 그냥 이것만 알아줘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당신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계속. 이도연이 갑자기 사진을 밀어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서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 사진을 봐도 그 이름을 들어도 가슴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도연이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반응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서진도 일어섰습니다. 아까 대문 손잡이 잡을 때, 국밥에 양념 넣을 때 당신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모른다고 해도 몸은 알고 있었다고요. 이도연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움찔했어요. 처음 듣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는 게 있다면 저는 15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산 사람이 됩니다. 아내를 두고 아들을 두고 혼자 멀쩡히 살아온 사람이요. 이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얼굴로 그 사람들을 마주해야 합니까? 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도 무너지고 있구나.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정체성이 통째로 흔들리는 공포. 그게 지금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서진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이도연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도연입니다. 그게 제 이름이에요.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진이 외쳤지만 이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방파제를 벗어나 항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바람에 모서리가 펄럭였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렸어요. 철썩, 철썩. 그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이라고. 그런데 그 남편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기가 두려운 거였어요.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거짓이 되니까.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인데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 마음이 이해됐어요. 도윤 씨, 바람에 실려가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도망가지 마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떠나버린 사람에게 닿지 않았어요. 항구 저편으로 이도연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남해안 국제 여객 터미널. 이도연은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권과 승선권이 들려 있었어요. 오후 5시 출항. 이 배를 타면 다시 일본을 거쳐 본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 끝이에요.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합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수면. 그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이 무언가를 만졌어요. 아까 서진이 내밀었던 사진. 받지 않으려 했는데 어느새 주머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꺼내 보고 싶지 않았어요. 꺼내면 또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남해안 발 17시 국제 여객선 탑승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이번 게이트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현이 가방을 들었어요. 게이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기상특보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 이동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랑주의보. 그 단어가 귓가를 스치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어둠, 파도, 비명, 구명조끼 입어, 빨리.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도현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달려왔지만 이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태풍, 뒤집어지는 배, 차가운 바닷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도윤 씨. 그 목소리, 서진의 목소리였어요. 이도현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장면들이 계속 밀려왔어요. 새벽, 작은 집, 부엌에서 풍기는 된장찌개 냄새. 오늘 일찍 들어와요. 지우가 아빠 보고 싶대. 젊은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진이었습니다. 15년 전의 서진. 알았어. 저녁까지는 꼭 올게.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빠, 빨리 와. 지후. 그 아이가 지우였어요. 이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기억났습니다. 태풍이 오던 날, 구조 요청을 받고 바다로 나갔어요. 파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배가 뒤집어졌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병원이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어디서 왔는지도. 이름이 뭐예요? 의사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도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도현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15년.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 해양경찰이 됐습니다. 자신은 그 사이에 뭘 했나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멀쩡히 살았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의무실로 모실까요? 직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이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겨우 그렇게 말하고 몸을 일으켰어요. 가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 안의 사진이 자꾸 손에 걸렸습니다.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사진 속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자신, 젊은 서진, 교복 입은 어린 지후. 그 웃음이 눈에 박혔어요. 저때 우리는 행복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다리가 멈췄습니다. 도망치면 안 돼. 가슴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 혼자 버틴 아내가 있어.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이 있어. 또 도망치면 그건 진짜 죽는 거야. 이번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이도현이 몸을 돌렸습니다. 손님 탑승 시간이. 직원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는 게이트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그러다 뛰기 시작했어요. 대합실을 가로질러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찼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가야 해. 돌아가야 해. 그 사람들에게. 터미널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바깥은 해질녘이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남해 구항 쪽이요. 옛날 어촌 마을 있는 데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스쳐 지나갔어요. 노을빛에 물든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세 사람의 웃는 얼굴. 기다려요. 이도현이, 아니 강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돌아갈게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닿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귀향이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택시는 노을 속으로 달려갔어요. 남해 바다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해 옛집 앞, 녹슨 대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도윤이었어요. 해가 거의 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는 대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두려웠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왔지만 이 문을 열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대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서진이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어요. 차가운 땅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오랜 세월 정말 미안합니다.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5년을 혼자 버텼어요. 당신 장례 치르고 아들 키우고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도윤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에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줄 알았으면 찾으러 갔어요. 세상 끝까지라도 갔을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했잖아요. 유골함까지 받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이 사람의 15년을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분노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웠어요. 그 모순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이 도윤의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들어 올렸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왜 이제야?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없었어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변명이 안 됩니다. 어딘가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봤어야 했어요.
서진이 도윤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습니다. 바보. 작은 목소리였어요. 진짜 바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우였어요. 임관식 때 입었던 정복 대신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서진에게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지우가 멈춰섰어요. 땅바닥에 무릎 꿇은 남자를 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얼굴, 어릴 때 희미하게 기억나는 얼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린아이였던 지우가 어느새 자신보다 큰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도윤이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지우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도윤이 멈췄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새벽마다 일하러 나갔어요. 저 때문에 학교에서 아버지 없는 애라고 놀림받았어요.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해경됐어요. 아버지가 못 지킨 바다 제가 지키겠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살아있었어요. 다른 데서 멀쩡하게.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서 어쩌라고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그 말 한마디로 15년이 없어져요? 엄마 고생한 거 없어져요? 서진이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싫어요. 저 사람 용서 못해요. 지우가 몸을 돌렸어요. 떠나려는 그의 등 뒤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 안 칠게. 지우가 멈췄어요. 이번엔 절대 도망 안 칠게. 평생 여기 있을게.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 안 해도 돼. 원망해도 돼. 그래도 아빠는 여기 있을게. 이제 어디 안 가. 지우의 어깨가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진짜예요?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안 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야. 아빠 약속할게. 지우가 무너지듯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지우가 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서진도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이 한 팔로 서진을 끌어안았어요. 세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15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오태성이 남의 집을 찾아왔어요. 도윤의 신분 회복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망 처리된 신분을 되살리는 건 복잡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오태성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변호사랑 얘기해뒀으니까 천천히 진행하면 돼.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오태성이 웃었어요. 자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맑은 날 가족들은 남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섰습니다. 도윤, 서진, 지후.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바다가 참 예쁘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다가 미웠어요. 당신을 데려간 바다니까.
그녀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고마워요. 당신을 다시 데려다 줬으니까. 도윤이 서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시는 안 놓칠게. 지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품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 세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지우가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바꿨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긴 세월에. 빈자리가 드디어 채워진 가족이었습니다. 바다가 빼앗아 갔다가 상처째 돌려준 사람.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당신에게도 오래 기다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